마련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저를 우선 선택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감사드리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은 시임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시임준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시임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고 짧지만 며칠간의 시정을 돌보는 동안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또 많은 수고도 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또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민선 5기에서 민선 6기로 시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에 있다.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가칭 시정혁신 100일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에 좀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안을 잡아서 내주에는 발족을 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 중에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민간 시민사회에서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지금 가능하면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원탁회의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해나갈 생각인데요. 그 100일 위원회 동안은 시정혁신 100일 위원회가 그 원탁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사실은 조직 개편 안에 다 제가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시정의 중심을 대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들겠다. 그리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청년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러한 대구를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기구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조직 개편의 방향은 아마 시정혁신 100일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제가 100일을 기다리지 않고 속도감 있게 조직 개편 작업들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릴 생각입니다. 대구 내에도 보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43%의 시민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대구 내에도 여러 가지 갈등과 그리고 또 이해관계의 상충들이 있습니다. 한쪽 충만을 진영만을 가지고 끌고 가면서 역동적인 대구, 하나된 대구를 만들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는 그러한 하나된 대구, 역동적인 대구의 그 상징적인 상징으로서 저는 신사회 협약 부분들을 우리 대구 시민사회 함께 또 다양한 세대별 의견들을 모으는 그런 대구 선언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세금으로 서민경제를 다 살리고 서민들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대구시 공동체의 힘을 모아서 우리가 택시, 전통시장,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는 대구시 정부가 발벗고 나서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도는 제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한다면 부분적으로 제도 운용에 탄력성을 두어서 운영하는 부분들,
그것들도 아마 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는 그 중에 저는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회의를 재난안전 대책회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시장과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은 국가든 지방정부든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저와 우리 공무원들이 첫날부터 깊이 명심하고 새기면서 일을 하자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고요. 재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인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고 예방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의 경각심과 공무원들의 부지런함이 있을 거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그걸 미리 예방하고 찾아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적인 감시와 시민적인 고발과 시민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시민 옴부스만 제도를 제가 도입해서 합격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가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전의 문제는 지금 시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안전에 대한 우려 부분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안전을 위협할 정도인가, 위협할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보강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전문가들과 시민들 선에서 확인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동절기의 시험 운행과 관련해서는 동절기에는 또 다른 이 기후적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쌓이거나 또 얼음 코팅 빅막이 졌을 때 지금 이 도시철도 3호선은 어떤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곡선 구간들이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곡선 커브 구간들이 궤도가 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를 한번 시험 운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 부분을 쌓아가려면은 특히 동절기 시험 운전을 거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즘 관광은 보는 것 관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체험형 관광,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살거리,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관광이 이어야만 정주 관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구 관광은 대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구와 경북 관광권을 연계하는 관광. 그래서 안동의 유교문화권, 경주신라문화권을 둘러보더라도 쇼핑과 숙박 그리고 즐기는 체험형 관광은 대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 관광대구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거기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연 문화의 도시로 우리가 자리매김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것은 반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외부의 좋은 공연들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우리 대구 시민들과 또 공연을 보러 오는 외부 인사들, 대구가 아닌 다른 타지의 사람들,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왜 외부에 그 갖고 와서 하느냐, 이 부분들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토종 문화예술을 키워서 전국으로 세계로 보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내부의 문화예술인들을 키우고 또 그분들이 그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 장애 유형에 따라서 나들이 콜이 편리한 장애인이 있고, 난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사실은 저상버스 문제는 좀 장애인기에 공통적인 요구로 제기되었고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나들이 콜도 99대에서 140대로 확정하겠다고 제가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계 요구사항을 들으면 장애인 유형별로 그리고 장애의 그 등급별로 요구들이 다 다릅니다. 그 요구들이 다르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자기의 장애 유형과 자기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 이것만 해달라, 이게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고집하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 내부의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과는 직책 개편 과정에서 아마 만들게 될 겁니다. 시장 직속으로 둘 거냐의 문제는 이 모든 과들을 그 과에 있는 이 민원인들이나 모든 분들은 시장 직속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과를 시장 직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이 아닙니다. 저는 시장 직속이든 직속이 아니든 운영 시스템과 우리 공무원의 자세 그리고 제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살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지금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하는 그 컨셉에 맞는 지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좀 모으겠습니다. 모아서 아마 지금 이미 오래전에 동물원 이전지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로와 나싱의 게임으로 행정을 풀어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이전을 요구하는 지역들 중에 어느 쪽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상실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보완 대책을 함께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 방향입니다. 지금 제가 반전의 이상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지를 못했고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부분들 보면은 이게 이제 식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지금 있는 녹조가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 물놀이를 하거나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좀 있다는 게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수돗물 처리 시설 부분들은 지금 녹조 문제가 처리 시설을 넘어서서 먹는 물까지 위험을 일으킨다라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